생명을 치료하는 공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자, 이제 치료 시작하겠습니다. 음미출하규하고 양기출상규하니 미후자는 위음이요 박이 음지양이며 기후자는 위양이요 박이 양지음이며 미후자는 즉 설하고 박즉 통하고 기박즉 발설하고 후즉 발열이니라. 자,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먹었던 음식물을 기운과 미로 나눴는데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들어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약재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어떠한 성질을 어떻게 우리가 유출을 하는가를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저장되어 있어야 그 기미를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무작스럽게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기본 툴을 사유하는 툴입니다. 사유의 툴. 그것들은 익혀나가셔야 됩니다. 자, 음미. 음과 미라는 거는 좀 약간 유형체에 가깝죠. 실제로 먹어서 형성되는 거. 이게 하규로 나간다고 하면 글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똥오줌으로 나갑니다. 똥오줌으로 나가는 거는 실제 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물의 덩어리, 똥의 덩어리, 똥덩어리? 실제 우리가 먹은 음식물에 이 영양분이라는 뜻입니다. 영양분. 그리고 그 영양분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최후의 단계로는 그 불순물인 똥과 소변으로, 대변과 소변으로만 형성되는 겁니다. 그 위에, 그 이외의 거는 전부 다 몸에 흡수되는 거죠. 영양분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미네랄, 기타 등등등등. 그래서 음미를 출하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흡수될 수 있는 영양분은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두 갑니다. 모두 가는데 이게 결과를 가지고 하규로 나간다. 양기는 출상규. 양기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는 에너지를 뜻합니다. 움직이는 에너지를 뜻하기 때문에 이거는 발끝과 손끝, 발끝까지 높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전부 가지만 나타나는 가장 드러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눈, 코, 귀, 입, 얼굴 색깔 이런 데서 환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음미는 하규로만 가고 양기는 상규로만 간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과정, 대사의 과정에 쭉 해서 그 결과물로 밑에서 확인하는 거고 음미와 관련된 것은 밑에서 확인하는 거고 양과 기와 관련된 것은 상규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 있죠? 딱 보면 느낌이 눈, 코, 귀, 입, 안색이 환하게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넘치고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굉장히 호감이 가죠. 그에 반해서 어떤 일을 겪은지 모르지만 굉장히 힘이 없고 초췌해지고 색이 어두워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양기의 문제가 된 겁니다. 흐여멀건해지고. 그러면 이 양기의 표현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음미가 나가는 데는 양기가 작용이 안 합니까? 합니다. 음미가 따로 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음미를 더욱 잘 유추할 수 있다는 거고 상규로 가는 게 음미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눈으로 가는데 진액이 없어서 될까요? 혈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우선 양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캐치하는 거예요. 자, 미후자는 위음이요. 이 맛이라는 것도 두텁고 얇은 게 있어요. 얇을 박, 두톨 후. 쉽게 말하면 좀 진한, 이제 국을 먹는데 걸쭉한 그 진한 맛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뭐랍니까? 묵직하다. 무게감이 있다. 타격감이 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합니다. 진하다. 그 말입니다. 미후자, 진한 맛. 그런 것들은 묵직하죠. 묵직하니까 미중에서도 더욱 응축해 있는 그런 겁니다. 보통 이런 얘기를 할 때 육즙이 아니면 기름이 고기에 육즙이 막 듬뿍 들어가지고 이래 돼 있다. 기름기가 듬뿍 들어있는 맛이다. 그렇게 할 때는 이게 몸에 영양분이 되겠네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 미중에도 이 두텁고 육즙이 안에서 그 진한 맛이 있는 걸 더욱 음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미라는 것도 하교로 나가서 영양분으로 돼서 하교로 나가는 거지만 그 중에 좀 박한 게 있습니다. 담담한 거. 담담한 맛이네. 고기의 맛이지만 맑고 경청한 맛. 그런 것들은 음중의 양이라고 합니다. 영양분이 되지만 맑은 것. 그 다음에 이 기미로 따진다면 예를 들어서 기후자라고 하면 향기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후추의 향하고 깻잎의 향은 다릅니다. 후추의 향은 쿡 쏩니다. 근데 깻잎은 먹으면 향긋합니다. 후추 쿡 쏘면 안에서 어떻습니까? 얼얼합니다. 얼얼해. 근데 향긋한, 맑고 깨끗한 그 향긋한 냄새를 맡으면 뭔가 기분이 좋아지죠. 그래서 기후를, 기 중에 후를 양중지 양이라고 하고 박을 양중지 음이라고 합니다. 요거는 기미를 음양으로 더 나눠본 겁니다. 양중지 양, 음중지 요거를 4단계로 나눈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설명이 들어갑니다. 미후죽설. 너무 맛이 진하면 설사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설사라기보다는 묵직하게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우리 인체가 그거를 다 소화 기운으로 위로 들어 올리지 못하니까 밑으로 빠져나가서 설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사람들이 있죠. 고기 먹으면 설사한다. 고기 먹으면 설사한다.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이 사람 자체가 이게 기운을 위로 들어 올리는 양기가 약하다 보니까 기운을 위로 들어 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잘. 평소에는 그래서 자기 맞게 살아서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자기의 능력보다 더 과한 게 들어오게 되면 설해버리는 거죠. 이 설이라는 게 설사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미가 하교로 쭉 위에서 머리 끝에부터 발끝까지 쭉 내려가는데 후한 미 맛은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맛 중에 좀 엷은 가벼운 박한 것은 밑으로 내려가지만 소통합니다. 이렇게. 네. 맑고 맑은 그 콩나물국을 먹는 거하고 진한 돼지국밥을 먹는 거하고 그런 차이가 있죠. 설과 통으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향기 중에 향이 향긋한 거는 가볍게 발설을 합니다. 향긋하게 마치 머리가 맑아지는 것처럼. 발설이라고 하는 게 막 땀이 쫙 나가고 그런 게 아닙니다. 가볍게 자극 주는 겁니다. 이렇게 자극. 후는 어떻습니까? 후추 같은 거 푹 먹으면 훅 해가지고 안에서 후끈끈끈 하죠. 그래서 발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음식으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약재를 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면 미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황을 예를 들고 미, 박은 황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이 쓴맛으로 열을 꺼트리는 그런 작용이 있는데 대황은 먹으면 그 맛이 굉장히 진득합니다. 맛이 굉장히 진득해요. 그런데 황금은 맛이 가벼워요. 그래서 황금은 열을 청렬하는 힘도 있지만 소통하는 힘도 상당히 좋아요. 소통하는 힘도 좋고 그래서 폐에 작용한다 이렇게 하고요. 기후, 기박은 예를 들면 육계하고 소엽을 보겠습니다. 육계는 소엽은 향긋합니다. 향긋해서 발산을 해도 가볍게 하지만 육계나 부자 같은 경우에는 그 자극이 비교적 강합니다. 강해가지고 열을 냅니다. 열을. 그렇게 약을 구분해 보면 좀 차이를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장화지기는 쇠하고 소화지기는 장하면 장화는 식기하고 기식 소화하나니 장화는 상기하고 소화는 생기니라. 장화지기, 장화의 기는 장화의 기라는 것은 화의 기운인데 굉장히 센 화, 불길이 엄청 큰 거죠. 불길이 크면 다 태워버려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고 내부에서 생기는 것도 있는데 외부에서 생기는 것은 초가 삼간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운을 쇠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소화지기, 따뜻한 온기 같은 경우에 엄마가 자식이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안해할 때 어떻게 합니까? 따뜻한 엄마의 품으로 토닥 이렇게 하면 그 온기가 아이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살리죠. 그 대신 엄마가 내 이놈 하면 어떻게 해서 애 기죽이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한 불은 사람을 생기하게 만듭니다. 소화생기. 소화는 기운을 생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장화는 식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운을 먹어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이 안에 열이 있거나 뭐 이렇게 되면 열나는 애들 39도 이래 되는 애들 보면 푹 쓰러집니다. 움직일 힘이 없어요. 기운이 열에 의해서 다 소모돼 가지고 물론 진액이 소모되는 겁니다만 그래서 장화지기는 기운을 깎아버려요. 그런데 기식소화 기운은 이 소화를 먹습니다. 기운은 이 작은 은은한 불씨를 먹으면 기운이 더 살아납니다. 그래서 결론은 장화는 상기. 너무 센 불은 기운을 흩어버리게 하고 소화는 기운을 생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운이 없을 때 사람이 기어할 때 이 소화를 조금씩 다뤄주면 매우 좋습니다. 기운 보기약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소화를 곳곳에 그게 바로 부양론의 원리입니다. 불을 꺼야 될 때 엄청난 강한 불은 꺼야죠. 그거는 빨리 꺼야 됩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이런 걸 이용하는 게 아니고 소화를 잘 이용해가지고 양기의 약재들 잘 이용해가지고 불씨가 잘 살아나서 그 사람이 항상 삶에 자신감이 넘치고 힘이 넘치고 할 수 있도록 유지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소문에서 얘기하는 부양의 양기를 부양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정말 그 약재를 판단하는데 그리고 큰 우리의 치료의 대원칙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화생기하자. 네, 여러분도 잘 명심하시고 응용해 보시고
또 그에 대한 내용은 제가 또 하나씩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